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자 억겁의 시간이 만들어낸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철원의 겨울 한탄강을 탐방했습니다. 주상절리와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협곡 사이를 걸으며 눈이 시릴 정도로 눈부신 겨울 정취를 한껏 느끼고 왔습니다. 추울수록 더 아름다운 한탄강 얼음 트레킹, 일명 한탄강 무리길과 한탄강 역사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탄강은 여러 유래와 어원이 있습니다. 우선 큰 여울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 한여울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또는 대탄이라 부르기도 했죠. 이에 각 앞글자를 따서 현재의 한탄강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다음은 궁예가 왕건에 쫓겨 도망치다 이곳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는 설도 있고요. 또한 6.25 전쟁 때 주민들이 피란을 가다가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한탄했다는 등의 썰이 한탄강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한탄강은 오랫동안 사람이 쉽사리 넘볼 수 없는 거대한 협곡이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썰레발TV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한탄강의 발원지는 휴전선 넘어 북한 평강군 장암산입니다. 길이 136km의 한탄강은 철원과 포천, 연천을 지나 전곡에서 임진강을 만나 서해로 흘러듭니다. 약 50만 년 전 평강고원의 하산 폭발로 분출된 용암이 강을 따라 흐르다가 철원 땅을 덮쳤습니다. 거대한 용암 지대 위를 흐르던 강물은 오랜 세월 동안 침식을 거치면서 무너져 내려 좁고 긴 협곡을 만들게 되었지요. 한탄강 지질은 내륙에서 보기 힘든 화산 지형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무암 절벽, 주상절리, 폭포 등 다채롭고 아름다운 지형과 경관이 학술적 가치를 인정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로 2020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해마다 어림 트레킹 축제가 열리고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한탄강 무리길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한탄강 물위길은 한탄강의 주상절리를 물 위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전 구간이 총 8.5km로서 태봉대교 매표소에서 출발해서 직탕폭포, 송대소, 은하수대교, 승일교, 고석정, 순담 계곡으로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무리길은 걷기 명소로 인기를 끌어 매년 10만 명 이상 방문한다는데요. 명실상부 철원의 대표적 겨울 명소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태봉대교 매표소를 출발하여 전 코스를 걸으며 썰을 풀겠습니다.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라 불리는 직탕폭포입니다. 계단 모양의 폭포가 형성된 것으로 높이는 약 3m에 불과하지만 너비는 약 80m입니다. 직탕폭포는 한탄강 본류 현무암 바닥이 침식으로 꺼져 생긴 계단식 폭포로 시원하게 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작지만 영락없이 나이아가라를 닮았습니다. 많은 사진 작가들이 얼어붙은 직탕폭포를 촬영하고 있었죠. 물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대한 철제다리 태봉대교 아래를 지나 부교 위를 계속 걸었습니다. 태봉대교는 철원 상사리와 장흥리를 연결하는 한탄강을 가로지르는 철제다리이지요. 여름철에는 한탄강으로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대가 있는 다리입니다. 철원은 궁예가 세운 나라로 태봉의 도읍지이므로 궁예를 상징하는 태봉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제 하류로 내려가면 한탄강 무리길은 진짜로 강물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물론 구간 강변의 돌밭길도 걷기도 합니다. 강물 위로 뜰 수 있는 네모난 플라스틱으로 만든 폭 1.5m의 부교가 2.7km 정도가 놓여 있는데요. 양쪽에 난간도 설치되어 안전하며 겨울철에만 임시로 설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교는 한탄강 수위가 올라가고 급류가 흐르는 봄이 오면 철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탄강 겨울 절경을 색다른 시선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지요. 송대소는 현무암이 침식되어 현재 통로의 내측부만 남아 가파른 절벽과 주상절리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주상절리란 육각기둥 모양으로 쪼개지는 형태의 바위를 말합니다. 뜨거운 용암이 식으면서 부피가 줄어 수직으로 쪼개짐이 발생하여 만들어졌으며 대체로 오륙각형의 기둥 형태가 흔하다고 합니다. 송대소 주상절리 아래에는 모래밭과 강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강 건너편 절벽 주상절리는 높이가 30-40m에 이를 정도로 장엄합니다. 강과 맞닿은 절벽을 정면에서 마주보면 금방이라도 넘어올 듯 합니다. 송대소에서 왼쪽 위를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철원의 새로운 명물 랜드마크가 보입니다. 2024년 11월에 준공된 한탄강의 새로운 명소인 총 높이 53m의 횃불 전망대입니다. 철원평야 일대와 한탄강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앞으로 연장 180m, 폭 3m, 높이 50m의 은하수교가 보입니다. 횃불 전망대에서 한탄강을 가로지르며 관광객들이 자연스러운 탐방 동선을 위해 지어진 다리라고 합니다. 승일교 하단은 메인 눈꽃 축제장으로 얼음으로 만든 고래 등 거대한 여러가지 조각품이 있습니다. 건너편 절벽의 바위 틈에는 고드름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동유럽 어디에선가 있을 법한 아치언 콘크리트 다리가 보이는데요. 바로 승일교입니다. 1948년 공상치하였던 철원에 북한이 절반 정도의 다리를 건설하다가 1950년 6.25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끝무렵 남한이 나머지 절반을 지어 1958년 준공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승자와 김일성의 일자를 합쳐서 승일교로 불렀다는 썰이 있고요. 또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박승일 장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썰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국민관광지 고석정에 왔습니다. 강 중앙의 고석은 한탄강 협곡 내에 있는 높이 약 15m의 화강암 바위입니다. 610년 신라 진평왕 때 고석바위 맞은편에 10평 규모의 2층 누각을 짓고 고석정이라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 누각은 6.25 전쟁 때 소실되었던 것을 1971년에 복원하였고 그 뒤 1989년에 개축하여 정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560년 조선조 명종 때에 의적 임꺽정이 이 거대한 기암봉에 은신하였다는 자연동굴이 있고 정자 건너편에 석성을 쌓고 운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함경도 지방으로부터 이곳을 통과해 조정에 상납하는 조곡물을 탈취해 빈민을 구제해 의적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무리길을 걷기 시작한 지 3시간여 지나서 드디어 종점인 순담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순담은 고석정에서 하류로 2km 떨어진 곳에 있는 계곡을 말하며 조선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유척기가 요양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순담 계곡의 이름은 순조 때 우의정을 지낸 김관주가 20평 정도 연못을 타고 물풀인 순채를 옮겨다 심고서 순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곳은 기묘한 바위와 깎아내린 듯한 벼랑 등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계곡에서는 보기 드문 하얀 모래밭이 천연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은편 절벽을 보니 한탄강 주상 전리길 안내판이 보입니다. 밖으로 나오니 철원군은 무리길과 주상 전리길 잔도를 찾는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태봉교 주차장으로 편하게 이동하였습니다. 세계 지질공원인 한탄강 무리길은 지질명소인 송대소와 고석정, 순담뿐만 아니라 등록문화재인 승일교 등 철원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탄강 무리길은 연중 방문이 허락되지 않은 관광 코스입니다. 해마다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만 강 위에 부교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반년 이상 기다려야 물리길을 걸을 수 있지요. 오늘은 겨울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곳, 억겁의 시간이 만들어낸 천혜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 한탄강 무리길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